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의 학문적 가치를 지켜내는 썰학회 마카데미아의 2024 추계학술 발표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회의 진행 및 발표 대본 대독을 맡은 아나운서 한진모입니다. 마카데미아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탄생한 썰을 학문적 논문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출범한 학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썰들이 어떻게 학문적 연구로 재해석되고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썰의 학문화라는 웅대한 사명 아래 이번 추계학술 발표대회는 특별히 SUB에서 아나운서를 섭외하여 대본을 대독하게 함으로써 형식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일상의 경험을 학문적 성찰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마카데미아 2024 추계학술 발표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루어질 5개의 발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의 기대와 실망, 가족 내 의사소통의 혼동과 식문화 사례 연구는 족발을 둘러싼 가족 간의 오해가 어떻게 실망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조명한 연구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고등학교 3학년의 즉흥적 여행과 경제적 한계, 을왕리에서의 노숙 경험 분석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예산 제약을 맞닥뜨리며 겪은 청소년들의 좌충우돌 여행기를 통해 계획 없는 행동이 초래하는 파국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세 번째 발표는 구술고사에서 시간 착각과 창의적 수습 시도의 교훈입니다. 구술고사에서의 시간 착각이 초래한 파국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발표는 언어적 혼동을 통한 피로의 표현, 을왕리 MTU 택시 대화를 중심으로입니다. MTU 피로로 인해 발생한 언어적 혼동을 통해 현대인의 피로와 출근 스트레스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구는 불수사도북 노멀 챌린지 공략 과정에 관한 이해입니다. 4번의 도전 끝에 절반의 성공을 거둔 불수사도북이라는 챌린지를 통해 신체적 한계와 극복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의 기대와 실망, 가족 내 의사소통의 혼동과 식문화 사례 연구. 서론. 가정 내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특정 음식에 대한 기대감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강화되거나 또는 실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시절 저녁 식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가족 내 의사소통의 혼동이 식사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첫 번째, 음식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족 내에서 음식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엄마 2024. 음식에 대한 기대와 실제 제공된 음식의 차이는 가족 내 의사소통의 부재나 혼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대와 실망의 심리적 영향. 높은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망감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김현정 외 2020. 특히 가족 내에서 발생한 실망감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감각적 참여 관찰을 통해 가족 내 의사소통의 혼동과 그로 인한 식사 경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실제로 저녁 식사에서 족발을 씹고 뜯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이 체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한 의사소통의 혼동과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자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학원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저녁 메뉴를 물어보았고 족발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연구자는 족발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동안 족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다.
집에 도착한 연구자는 식탁 위에 놓인 족발 뼈들을 보고 신나는 마음으로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맛있게 즐기며 쪽쪽 빨아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뼈에 남아있는 고기의 양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연구자는 실망감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다음엔 다른 집에서 시켜요 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연구자에게 알린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연구자가 먹었던 족발 뼈들은 실제로 동생들이 이미 먹고 버린 뼈들이었으며 연구자는 이미 한 번 씹어 먹힌 족발의 뼈를 두 번째로 세척한 것이었다. 뼈들이 유난히 반딱반딱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연구자는 자신이 기대했던 족발의 즐거움이 동생들의 2차 세척 덕분에 빛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실망감과 당혹감을 경험하였다. 이 사건은 연구자에게 가족 내에서의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의사소통이 기대와 실망의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족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실망도 더욱 컸으며, 이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 내 의사소통의 혼동이 식사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음식에 대한 기대와 실제 제공된 음식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혼동은 식사 경험에서 실망감을 유발하며, 이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이미 재섭취된 족발 뼈의 시식을 통해 섭취 가능한 음식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다음의 주제들, 가령 족발뼈의 재사용에 따른 맛의 변화, 가족 구성원 간 음식의 재사용 문화, 음식물의 잔재와 가족 간 의사소통 등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인류의 식문화 확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는 가능한 후속 연구 주제들이다. 끝. 이어서 두 번째 문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3학년의 즉흥적 여행과 경제적 한계, 을왕리에서의 노숙 경험 분석. 서론: 고3은 대입 준비의 영향으로 오히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종종 경제적 현실과의 충돌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을왕리로 즉흥적인 여행을 시도하고 경제적 한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노숙 경험을 하게 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계획 없는 여행이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지 탐구한다. 이론적 배경. 첫 번째, 청소년의 충동적 행동과 여행. 청소년들은 아직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경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때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혹을 포함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경림, 2002. 가령 여행은 계획과 준비가 필수적인 활동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경험이 미숙하여 예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경제적 한계는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겪은 즉흥적 여행과 그로 인한 노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 관찰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친구 2명과 함께 고양시에서 을왕리로 여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문제와 그로 인한 노숙 경험을 기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즉흥적 결정과 여행의 시작. 연구자는 고3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친구 2명과 함께 무한리필 삼겹살을 먹고 돌아가 야간 자율학습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삼겹살을 먹은 후 예상치 못하게 먼 곳으로의 여행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고양시에서 춘천을 목적지로 삼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을왕리로 목적지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을 떠나는 결정은 일행들의 수동적인 가면감의 복창만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경제적 현실과 노숙의 불가피성. 연구자와 친구들은 5만 원의 예산으로 고양시에서 을왕리까지 왕복하고 여관에서 1박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버스비로 1인당 9,000원이 소요되었고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이 버스비로 지출되었다. 이로 인해 25,000원도 안 되는 남은 예산으로 여관을 잡을 수 없음과 더불어 돌아오는 교통편도 장담할 수 없었는데 그 와중 연구자는 2만 원으로 셋이 잘 수 있는 여관이 있지 않을까라며 지나친 낙관성과 현실감각 결여를 드러냈다. 결국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을왕리에서 노숙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연구자와 친구들은 남은 예산으로 반평 남짓한 돗자리를 구매하여 을왕리 바닷가의 팔각정에서 노숙을 시작했으며 바다모기의 끈질긴 공격 속에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 세 번째, 예산 제약의 극적 해결. 연구자와 친구들은 을왕리에서의 노숙한 바다모기의 공격을 버텨냈으며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다행히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인당 5,000원 내외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이 방법을 통해 무사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경제적 제한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충동적 결정이 현실적 문제와 부딪혔을 때의 대응 방식을 시사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충동적 여행 결정이 경제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계획 없는 여행이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 특히 노숙과 같은 독특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현실적인 예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끝. 이어서 세 번째 문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구술고사에서의 시간 착각과 창의적 수습 시도의 교훈. 서론: 대학원 입시 구술고사는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언어적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의 오해나 착각은 시험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술고사에서의 시간 배분을 잘못 이해한 지원자가 어떻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는지를 분석하며 시험 준비에서의 세부적 정보 확인과 상황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첫 번째, 구술고사와 의사소통의 핵심성. 구술고사는 지원자가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고 그 과정을 교수진에게 설명하는 시험이다. 서울대학교 2023.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며 지원자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 관리나 시험 절차에 대한 착각이 발생할 경우 이 의사소통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상황을 모면하거나 탈출하기 위한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때로는 시험의 결과보다 더 큰 교훈을 남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 본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응시 조건을 통제한 채로 대학원 입시 구술고사에 임하였다. 연구자는 10분 이내에 메모와 설명을 모두 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10분간 메모 시간과 별도의 10분간 설명 시간이 주어진다는 식으로 다르게 이해한 채 시험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구술고사 준비 과정에서의 착각. 연구자는 구술고사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시험 구조를 조사하였으나 10분의 메모 시간과 10분의 설명 시간이 별도로 주어진다는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문제를 받자마자 메모지에만 집중하여 시간을 소비하였다.
교수님들께서 학생, 우리도 좀 보여주면서 풀어 라고 조언했지만 연구자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메모에만 열중하였다. 두 번째, 멘탈 붕괴의 순간과 창의적인 탈출 시도. 시험이 진행된 지 9분이 되었을 때 구술고사 종료 1분 남았습니다 라는 안내령을 듣고 연구자는 충격에 빠졌다. 그제서야 메모와 설명을 동시에 10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남은 1분 동안 연구자는 무엇을 설명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시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연구자는 다급한 심정으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답은 이 메모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연구자는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는 교수님들께 창의적인 탈출 시도로 비칠 뿐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세 번째, 구술고사 실패에 따른 처절한 대가. 구술고사가 종료된 후 연구자는 교수님들 앞에서 남긴 답은 이 메모에 있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실수를 덮어보려 했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가 시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부적절한 위기 대응 전략이었다. 대학원 입시 시스템은 연구자의 부족한 문제 해결력을 응징하는 의미에서 연구자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연구자는 졸업할 때까지 남은 20대를 구술고사에서의 실수를 속죄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결론 및 재현. 본 연구는 대학원 입시 구술고사에서 발생한 시간 착각과 그로 인한 의사소통 실패 사례를 통해 준비 과정에서의 세부적 정보 확인과 상황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이것이 진정 위기의 모면인지 이것은 선배 연구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 이어서 네 번째 문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언어적 혼동을 통한 피로의 표현. 을왕리 MT 후 택시 대화를 중심으로. 서론: MT와 같은 활동이 언어적 혼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현대인의 출근 스트레스가 반영되어 독특한 양상을 빚어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주말 MT 후 택시에서 발생한 대학생들의 언어적 혼동 사례를 통해 MT와 출근이 미묘하게 조합되는 현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첫 번째, 출근과 트라우마. 직장인과 대학원생들은 매일 반복되는 출근과 통학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 한진모 2024. 이러한 출근 스트레스는 집중력 저하와 일상 대화에서의 혼동을 유발하며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진모 2024. 두 번째, MT와 언어인지. MT, 멤버십 트레이닝은 대학생들이 단체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MT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활동은 다음날 일상적인 언어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화에서의 실수나 혼동으로 흑역사 생성을 유발한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진모 202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참여 관찰을 통해 언어적 혼동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주말 MT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택시 대화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언어적 혼동이 발생한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을왕리에서 MT를 마친 후 연구자와 친구들은 과도한 음주와 늦은 귀가로 인해 심각한 피로를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언어인지 능력에 일시적인 저하가 나타났다.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인 영등포 구청역에 거의 도달했을 때 택시 기사님이 출근은 상관없죠?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때 친구는 피로로 인해 출근은 을, 출근은 으로 잘못 인지하였고 이에
출근을 배척할 의도로 아휴, 이제 쉬어야죠 라고 대답하였다. 택시 기사님이 다시 아니 출구가 상관이 없냐고요 라고 질문했을 때 친구는 그제서야 자신의 오류를 인지하고 네, 3번 출구에 내려주세요 라고 정정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친구가 출구는 을, 출근은 으로 오인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이 결과는 피로가 언어인지 영향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출근과 같은 반복적인 일상적 경험이 피로와 결합되어 언어적 신호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언어적 혼동은 현대사회에서 매일같이 출퇴근으로 고생하는 직장인과 대학원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상으로 피로가 일상 대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론 및 재현. 본 연구는 주말 MT 후 피로 상태에서 발생한 언어적 혼동 사례를 통해 피로가 언어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출근과 같은 반복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이 MT로 인한 언어적 혼동을 자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피로가 누적된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혼동이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는 직장인과 대학원생들의 노고를 간접적으로 조망했다는 의의가 있다. 끝. 그럼 이제 마지막 문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불수사도북 노멀 챌린지 공략 과정에 관한 이해. 서론: 초장거리 산악 종주 챌린지는 체력과 정신력 모두를 요구하는 도전으로 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대표적 산악 종주 챌린지인 불수사도북에 도전한 4차례의 경험을 통해 도전과 실패 그리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독특한 결과에 도달한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첫 번째, 불수사도북 챌린지.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의 줄임말인 불수사도북은 강북 일대에 위치한 5개의 산을 연속적으로 종주하는 산악 챌린지로 풀코스는 약 45km에 달하는 길고 험난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불수사도북은 단순한 등산을 넘어서 등산가들에게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진다. 본래 불수사도북 챌린지는 마지막 산인 북한산 정상에서 하산시 약 10km의 하산 코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짧은 5km 코스를 이용해 하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코스를 불수사도북 풀코스와 구분하여 불수사도북 노멀 코스라 명명하였다. 한진모 2024. 이 명칭은 정상으로 올랐다면 불수사도북 챌린지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연구자가 새로 고안한 개념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 본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자의 불수사도북 도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4차례에 걸친 불수사도북 챌린지 시도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각 도전의 실패와 성공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체력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도전, 부상과 정신력. 연구자의 첫 번째 불수사도북 도전은 친구의 경미한 복사뼈 부상을 빌미로 연구자 본인의 정신력 부족으로 인해 두 번째 산인 수락산에서 중도 포기하게 되었다. 이는 나약한 연구자 본인의 정신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 도전, 장비와 날씨의 문제. 두 번째 도전에서는 5명이 팀을 꾸려 시도했으나 첫 산인 불암산 정상에서 친구의 등산화 밑창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계획된 경로를 벗어나 자전거를 타고 예정과 다른 입구로 진입하여 훨씬 경사진 코스를 올랐으며 종목이 결과적으로 산악 종조에서 철인 2종 경기로 전환되었다. 결국 우천까지 겹치며 수락산 하산 후 산행을 포기했으며 이를 위로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도봉산 입구 맛집으로 이동하여 막걸리를 마시는 것으로 도전은 마무리된다. 세 번째 도전, 기상 조건의 악화. 세 번째 도전에서는 두 번째 도전과 같은 멤버로 시도하여 네 번째 산인 도봉산 정상에서 등정하였으나 폭우로 인해 마지막 한계산 등산을 앞두고 도전을 중단하게 되었다. 도전팀은 두 번째 시도 때와 같은 장소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실패를 수용하였다. 네 번째 도전, 한여름의 도전과 절반의 성공. 네 번째 도전은 무더운 한여름, 연구자가 혼자서 불수사도복 챌린지를 시작한 사례이다. 연구자는 밤 10시에 도전을 시작했으며 불암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만난 한 아저씨가 자신의 헤드랜턴에 배터리가 없으니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40km 이상의 고난도 종주를 성공한 경험이 있는 고경력 등산객이었다. 연구자는 그와 파티를 맺고 수락산과 사패산, 도봉산까지 함께 등반하며 해가 뜰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후 혼자서 도봉산을 하산하며 콩국수를 섭취한 후 북한산을 올랐으나 이 과정에서 한여름 무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와 습진으로 인한 극심한 보행 불편에 처했다. 다행히 북한산을 오르던 또 다른 고경력 등산객이 연구자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며 페이스메이킹을 도와주었다. 덕분에 연구자는 낮 14시에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북한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립공원 측에서 주 하산길을 낙석 통제로 인해 완전히 막아버려 더 짧은 하산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불수사도북 풀코스 하산이 불가능해졌다. 사실 연구자는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통제가 없었더라도 풀코스를 완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북한산 정상을 찍었으니 이것을 불수사도북 노멀이라고 칭하자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며 더 짧은 길로 하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6시간에 이르는 산행은 완충한 휴대폰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까지 방전시켰고 지도도 없이 생소한 길로 하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행히 내려가던 길에서 우연히 클라이밍 팀을 만나 그들에게 동행을 요청한 끝에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다. 결론 및 재현. 최종적으로 연구자는 총 40km를 걸었고 약 5,000칼로리를 소모하며 18시간에 걸친 산행을 완수했다. 각 산의 정상을 모두 올랐지만 풀코스로 하산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가을이 되어 보다 알맞은 기상 조건이 갖춰지고 국립공원의 코스 통제가 해제된다면 불수사도북 풀코스 완주를 도전할 것이다. 끝. 오늘 마카데미아 2024 추계 학술 발표 대회에서 소개된 연구들은 일상 속의 소소한 경험들이 어떻게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족발을 둘러싼 가족 간의 의사소통, 충동적인 여행에서의 경제적 한계, 구술고사에서의 시간 착각, 피로로 인한 언어적 혼동, 그리고 불수사도북 챌린지까지 각각의 경험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 학문적 성찰의 기회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험들을 학문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경험이 마카데믹 스타일을 통해 어떻게 학술적 가치를 보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카데미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속에 우리의 학문적 여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오늘의 마카데미아 2024 추계학술 발표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송출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방송국 SUB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학술 발표대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